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분출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 요구는 일단 보류하고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이후 처음으로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한한 회동에 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3차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6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실제로 읽어봤는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의 사법부 대선 개입 저지특위도 꾸렸는데 대법관 충원은 물론 이 후보 당선 즉시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불거진 대법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선 일단 한 박자 늦추는 신중론을 택했습니다. 탄핵 추진 결정을 보류하고 대신 이달 15일로 지정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기일 취소를 사법부에 요구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된다. 나아가 이번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의원들이 조를 편성해 매일 아침 저녁 2차례씩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12.3 계엄 해제 의결 당시와 같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단체 행동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관련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주장을 독재자, 범죄자 등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파기환송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은 김문수 후보.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추진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의회를 다 장악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는 거냐며 해외 독재자들 이름을 차례로 읊었습니다.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 이런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응징하지 않느냐. 지도부 역시 모든 것은 이재명 후보의 죄를 방탄하기 위한 거라며 김 후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이른바 줄탄핵 행태를 묻지마 범죄자의 흉기 난동에 빗대기도 했는데 쿠데타, 내란, 광기 등의 표현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이 집단 광기 수준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 정당의 비이성적 독재 발상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당박 보수 주자들도 민주당의 대법관 탄핵 주장엔 한 목소리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을 제명민국으로 바꾸려는 거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고 한덕수 예비후보 측도 대법관 탄핵은 국회 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행사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이 같은 총공세 기저엔 이 후보 사법 리스크가 대선 전국 민주당의 가장 약한 고리란 판단이 깔린 거로 풀이됩니다. 중도층 표심 공략 등 변곡점 마련의 주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파기환송심 진행 상황과 민주당의 대응 수위에 따라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일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은 건 정보가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1차 경청버스 투어 나흘째를 맞아 경북 영주를 방문해 안동이 고향인데도 가끔 자신에게 눈을 흘기는 사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리 잘못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온갖 모함을 당하고 있지만 정말 뭔가 있었다면 이 자리까지 왔겠느냐고 반문하며
가짜뉴스를 퇴치하고 진실을 유통해야 판단이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범보수 주자 단일화 논의에 대해 가능한 넓은 폭으로 모든 분이 같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경기 포천시 장자마을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단일화를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1대1로 하는지 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포함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단일화가 언제까지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 만큼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는 채널A에 출연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선에 출마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위해 김문수 후보와도 직접 소통할 것이고 실무적인 협의도 병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개헌 등 중요한 일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당명 개정 등 모든 문제를 다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서 마주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조계사를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사전 환담을 가진 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역시 조계사에서 사전 차담에 이어 본행사에 참여하는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역시 같은 시각 조계사를 방문하면서 김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뒤 처음으로 두 후보 공개 대면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천하람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조계사를 찾을 예정이고 이준석 후보는 대구 동화사 봉축법회에 참석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 진영의 공약 리스트에도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 양당의 시선이 함께 머문 정책도 적잖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선 치열한 공약 주도권 다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 전략산업 분야가 주된 목표가 됐는데 민주당이 선두 공약으로 내건 건 인공지능 AI 분야였습니다. 당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첫 외부 일정으로 AI 스타트업을 찾으며 국민 모두 무료로 AI를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8명에서 1명까지 최종 후보를 추리는 당내 경선이 한동안 더 이어진 국민의힘에서도 AI를 공약의 최우선으로 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선 과정부터 수백조 투자가 거론된 데 이어 당 차원에서도 AI 등 R&D 예산을 5년 안에 1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4% 수준인 R&D 예산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12대 전략기술 연구개발은 5년 내에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진영 모두 지역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에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그 중심엔 전통적인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종으로 국회의사당을 옮기겠다거나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며 중원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에 건립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낡은 정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습니다. 중도층을 겨냥한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은 기본, 직장인 유권자의 호응을 부를 수 있는 주 4.5일제도 양당공이 현실화를 약속한 정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민주당은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데 초점을 두었고 국민의힘은 유연근무제로 체감 노동시간을 줄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일각에선 결국 똑같은 공약을 남발하며 이 표심 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는데 다가오는 대선 꼼꼼한 정책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른바 내란 사태의 블랙박스로 일컬어지는 대통령 비하폰 서버 기록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미 제출로 확보한 서버 기록을 복원하는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는데 의미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하폰과 통화 기록이 담긴 서버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1.23 내란 사태의 전모를 드러낼 주요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과 비하폰으로 통화했다는 사람만 여럿인 만큼 계엄 모의와 실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태가 발발한 뒤 5달 동안 수사당국은 비하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앞다퉈 강제 수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파면과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장의 사의 표명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기 시작하고 확보한 기록부터 포렌식 절차에 착수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하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 삭제돼 당시 기록은 모두 지워진 상태지만 경찰 포렌식 기술로 대부분 복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와 얼마나 통화를 했는지 수발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하폰 서버에는 통신 기록, 즉 통화 내역이 남는 게 맞죠, 경호관님? 네, 맞습니다. 다만 비하폰 기록 자체가 비상계엄 사태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스모킹건 역할을 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하폰 통화 내용은 녹음이 불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알 수 없는 데다 경호처의 이미 제출 대상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관련으로 한정돼 있어서입니다. 비하폰 서버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증거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내란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검찰이 법원에 직접 증거 보전을 요청하거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는 있습니다. YTN 부장원. 네, 검찰이 그제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선백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뒤 수사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김 여사 소환 시점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다시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와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첫 소환입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청탁 내용을 논의한 적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지난 2022년 전 씨를 매개로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관련 사업과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YTN 인수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씨가 이 같은 목적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정황을 포착했는데 지난 압수수색에서 실물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통일교 재정실무자로 일한 적 있는 윤 씨의 아내 이모 씨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며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 여사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메모장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인 진술과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김 여사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어린이날인 오늘은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비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충청 지방은 오후 한때, 남부 지방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는 5에서 20mm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비와 함께 낮 기온이 다시 20도 아래로 내려가며 다소 쌀쌀하겠고 일교차도 크게 날 전망입니다.
특히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는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밤중에 만취한 50대 운전자가 차량으로 행인을 친 뒤 도주했다가 경찰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또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와 60대 아들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기 구리에 있는 전통시장 인근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3명을 쳤습니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한때 CPR을 받기도 했는데 다행히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봤는데 남성 한 분이랑 여성 한 분이 쓰러져 있는 분을 봤고, 차량 운전자는 사람을 치고도 멈추지 않고 불과 몇 초 만에 현장에서 달아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차량에서 나온 깨진 유리 조각까지 발견이 됐는데 당시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사고 지점 2km에서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량을 찾았고 50대 여성 운전자를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보다 2시간 반 뒤엔 충북 충주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모자 관계인 80대 할머니와 60대 남성이 숨졌고 소방서 추산 4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에 있던 세탁기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새빨간 불꽃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하늘로 타오릅니다. 오후 5시 50분쯤 부산 기장읍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업체는 문을 열지 않아 다치거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승용차 2대가 타면서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김포에 있는 참기름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한동이 넘는 건물이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일로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새벽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냉장고에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해 과자를 꺼내 먹었다며 왜 절도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냉장고가 기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무 공간에 있었고 물류회사 경비원도 간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0대 시어머니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반신 마비에 지체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때리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는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 이후에도 노사 양측은 임금 협상 타결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착 상태가 이어질 경우 노조가 2년 연속 버스 파업에 돌입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지난달 30일 하루 경고성 준법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걱정했던 큰 혼란은 없었지만 지연운행 등으로 97.3%의 운행률을 보이며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투쟁이 있을 거란 걸 알고도 있었고 문자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한 10분, 20분 정도 늦어진 것 같아요. 버스노조는 5월 연휴 기간 정상 운행을 하며 사측과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별개로 기본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사측은 우선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유지한 뒤 협상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노조는 연휴가 끝난 뒤 오는 8일 전국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향후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버스 파업이 현실화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노사 간 합의 도출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파업에 대비한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전 세계적 홍역 유행으로 홍역 퇴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홍역 환자가 6년 만에 최다인 5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서둘러 의료기관을 찾는 게 좋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여행이 잦아지면서 자취를 감췄던 질병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역으로 올해 국내에서만 벌써 52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 2019년 194명 발생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홍역 퇴치국 인증을 받아 지금까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 환자 가운데 34명이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해외에서 감염됐고 나머지 18명은 해외 유입 환자를 통해 전파된 경우입니다. 홍역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발열이나 발진, 구강 안에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면 90% 이상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중이염이나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2개월부터 백신 접종을 하니까 백신 접종하기 전 나이, 그러니까 1세 미만 영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저는 되도록 피하시라고 말씀을 일차적으로 드리는데. 항체가 없다면 출국하기 최소 6주 전부터 2차례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최선이지만 해외여행 이후 발열을 동반한 기침과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 입국 시 검역관에게 알리고 상담 이후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에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기후변화로 각종 재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양생물의 주요 서식처인 산호가 사라지면서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권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거북과 다양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바닷속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래 펼쳐진 산호초들이 흰색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세계 최대 산호군락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최근 9년 사이 6번이나 대규모 백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이 원인으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국 산호초 감시기구는 2023년 이후 82개국에서 산호초 백화 현상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latest report that's, compiled from around the globe and showing that 84% of the coral reefs have been affected by this bleaching event is just unparalleled. 2024년은 지구가 가장 더운 해였습니다. 극지방을 제외한 바다의 해수면 온도는 20.87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산호초 내 해조류가 독성 화합물을 방출하고 산호초는 이를 배출합니다. 결국 삭막한 하얀 뼈대만 남고 약해진 산호는 죽게 됩니다. 산호초는 전체 해저 면적의 0.2%를 차지하지만 해양 생물종 25%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They protect communities on land. They protect them from storms, from storm surges. They provide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worldwide with their protein from fish. They support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tourism and fisheries industry. 인류의 삶마저 위협할 수 있는 산호초의 몰락을 막으려면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That means reducing the emissions, the human emissions that are mostly from burning of fossil fuels, also from production of cement and other things. But that's the biggest part.
전문가들은 산호가 현재 온난화 수준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2070년쯤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화한 뒤 이딴 공개적인 이벤트를 통해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고해지고 대담해진 모습인데 종전이나 휴전 이후에도 파병 북한군이 상당 기간 잔류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북러 사이 첫 자동차 교량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양국 총리는 우정의 길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도로 사이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경제적 연계 발전을 Он символизирует наше общее стремление к укреплению дружественных,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 наращиванию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크루스크 탈환 작전에 참여한 실전 영상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파괴된 건물에 옛 소련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꽂고 양국 군인들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뒤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쏟아내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여러 분야에서 북러 밀착이 속도를 내는 정황이 파악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14개 부분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북한 노동자 15,000명가량이 러시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치 군사 분야를 넘어 경제 산업으로까지 북러 밀착이 대담해지고 공고해지는 형국입니다. 광범위한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최근 진수한 구축함이라든지 조기용복이 이런 쪽의 기술 지원도 생각보다 과감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추가 파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북한군이 상당 기간 잔류할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파견된 노동자들과 함께 종전 이후 본격화할 재건 사업에서 외화벌이 선봉에 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러시아가 오는 8일부터 사흘간 전승절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신뢰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체코 프라하에서 페테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는 스스로 선언한 휴전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을 공언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면서 그동안 러시아는 부분 휴전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현재 러시아의 공격은 최근 몇 달 새 가장 격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아닌 외국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총선에서 지지율에서 앞서던 야당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발언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호주 총선에서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했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야당 연합의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 폭탄 부과로 여당 지지율이 급반등했고 결국 여당이 승리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총선도 비슷했습니다. 한때 20%포인트 이상 지지율 우위를 보이던 제1야당은 캐나다의 트럼프라는 이미지를 깨지 못하고 졌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 직후부터 여러 차례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조롱한 것이 유권자들을 자극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trying to break us so that America can own us. That will never ever happen. 트럼프와의 친분이 선거에서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에콰도르 대선에서 재선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트럼프와 우호적 관계라는 이미지가 승리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 영국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지방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영국 개혁당도 트럼프와 우호적 관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 관세 폭탄과 발언이 세계 경제뿐 아니라 외국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주재 미 대사로 지명한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미국 민주당이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마크 워너 미 상원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 시간 4일 CNN 방송에 출연해 왈츠 전 보좌관이 유엔 대사로 적합하냐는 질문에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치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왈츠 전 보좌관은 지난 3월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서 트럼프 정부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과 대화하며 실수로 언론인을 초대했는데 이 자리에서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에 대한 공습 계획을 논의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먼저 인하하지 않겠다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공개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해 관세를 낮추는 것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에 대해 그건 중국의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1조 달러의 무역 손실을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어느 시점에 관세를 낮출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의 쌀 가격 상승세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본 곳곳에서 쌀 절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쌀 가격 폭등을 틈타 되팔기 목적이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유사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곡창 지역 가운데 하나인 이바라키 현의 치쿠세이시. 지난달 중순 쌀 농사를 하던 주민이 쌀 보관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120kg 분량의 현미가 모두 사라져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대학까지 시점한테 그거 시합이 맞다가 맞아 돈안 있어요. 어디 기대 어디만 해서 맞아. 근처 또 다른 주민들도 적게는 90kg에서 많게는 420kg까지 쌀을 도둑 맞았습니다. 息子にその前にお米取りに来ても大丈夫だよって言っておいたら、で今度はないから取りに来てもないからね買ってちょうだい。ちょっと複雑だ。 이처럼 이바라키 현에서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확인된 쌀 절도는 8건, 1.5톤 규모입니다. 치바 현에서도 비슷한 기간 쌀 도난이 4차례 있었고 피해 규모는 1톤 이상입니다. なんで盗まれて高いからでしょうね。異常に転売目的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 일본 정부가 비축미를 풀고 있지만 쌀 가격은 16주째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비축미는 일반 소매점까지 여전히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태국 등 해외에서 쌀을 계속 들여오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지 경찰은 쌀값 상승세 속에 벼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농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자리를 넘보는 2위 한화가 선발 폰세이에 7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기아를 3대1로 꺾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화는 2회 선취점을 내줬지만 6회 동점을 만든 뒤 8회 최은성의 적시타와 이진영의 희생 플레이어 2점을 뽑아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 최강 선발로 꼽히는 한화 폰세와 기아 내일의 대결에서는 두 선수 모두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폰세가 승리 투수가 되며 시즌 6승째를 수확했습니다. 선두 LG는 1회 말로 홈런, 8회 3점 홈런으로 혼자 7타점을 쓸어 담은 문보경의 활약을 앞세워 SC를 12대4로 대파하고 5연패 뒤에 2연승을 달렸습니다. LG의 일시 대체 외국인 투수 코엔위는 6이닝 3실점으로 호투해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한편 최근 1군에 올라온 뒤 3경기에서 홈런 3방을 터뜨린 KT의 안현미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7회 역전 2점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5대4 재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AI 인공지능 기술이 다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뿐만 아니라 건강한 것으로 판별되면 펫보험 가입 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박연우 씨는 반려견 모찌가 슬개골 탈구로 아팠던 적이 있어 가끔 스마트폰으로 모찌의 뒷다리를 확인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반려동물 헬스케어 앱에 업로드하면 바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2년 전에 슬개골 수술을 했는데 슬개골 수술이란 게 완치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AI 체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상이 생기면 동물병원에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AI 모델은 반려동물의 사진 한 장만으로 슬개골과 구강, 비만도와 안구, 피부 등의 상태를 3초 안에 바로 알려줍니다. 저희가 이제 연계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뒷다리 사진 약 3만여 장을 1년간 수집을 했고요. 여기에 정상 1, 2, 3, 4기 이렇게 건강 상태를 라벨링한 후에 AI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제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97% 이상의 민감도 특이도를 확보를 했을 정도로 높은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활용하면 수의사 진단 이전에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질병 조기 발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은 펫보험 가입에도 활용이 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별이 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DB손해보험은 건강 체크를 해서 필요한 담보를 적절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반려동물이 건강할 경우 보호자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보험사는 반려동물 인구의 3%도 채 안 되는 펫보험 가입률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수십 년 전 오락실에서 즐기던 추억의 게임부터 2000년대 초 인기를 끌었던 인기작들까지 최신 플랫폼에 맞춰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옛 추억을 되살리고 새로운 팬층도 사로잡고 있는데요. 리메이크 열풍 속에 다시 돌아온 게임들, 신부가금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얼음 덩어리로 적을 봉인하던 추억의 오락실 게임이 최신 기술로 재탄생했습니다. 강화된 그래픽에 새로운 협동 모드를 더해 출시했습니다. 예전의 단순한 조작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스테이지 구성이 돋보입니다. 귀신의 힘을 쓸 수 있는 무사가 괴물들을 베어냅니다. 캡콤을 대표하는 액션 게임도 다시 돌아옵니다. 국내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작품은 현대에 맞는 그래픽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2004년 PC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마비노기. 20여 년 만에 스마트폰으로 옮겨 새로운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특유의 동화적인 그래픽과 생활형 콘텐츠를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신규 이용자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대표 RPG도 11년 만에 리메이크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스토리를 재해석하고 캐릭터 육성 시스템을 확대해 더 깊이 있는 플레이를 추구했습니다. 나 어렸을 때 돈도 없고 시간도 없을 때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내 추억에 푹 빠져들 수 있겠구나라는 시장의 수요와 서로 호응을 하면서 리메이크라는 이름의 트렌드가 이제 2020년대 이후로는 확실히 게임계의 중심 트렌드가 되긴 했어요. 고전 게임의 리메이크 전략이 기존 팬들과 신규 이용자 간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심관영입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내한해 국내 팬들과 만났습니다. 그의 작품들이 세계적인 공감을 자아내는 비결은 뭔지 김승환 기자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만나고 왔습니다. 흔히 보이는 평범한 이들이 소소한 사건에 휘말려 갈팡질팡하는 이야기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작품 세계엔 영웅도 악당도 선도 악도 없습니다. やっぱり絶対に死なないヒーローが出てきちゃったらすごく物語って簡単に解決されてしまうけど現実はそうではないから 배다른 가족, 뒤바뀐 가족, 버린 가족. 늘 가족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된다는 평가엔 감독은 꼭 그렇진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란 무엇인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가진 의문에 답한 결과일 뿐이란 겁니다. いろんな課題
それに対しての自分のスタンスをはっきりとさせながら深く自分の周りを掘っていくと地球の裏側に届くっていう。 그래서 일본, 한국, 멀리 북유럽까지 국적을 가리지 않고 관객들은 영화로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며 울고 웃습니다. 僕のところに来てなんで君は僕の母親を知ってるんだって言って帰ってくる人がいて。 그 가운데 애정 표현이 아주 적극적인 한국 관객은 감독에게 특별합니다. そうですね、とてもありがたいですけどすごく熱いですしプレゼントが多いです。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예술영화관 25주년 기념 특별 상영전에 맞춰 한국 팬들과 만났습니다. 불 꺼진 큰 극장에서 보는 영화 한 편은 집에서 보는 OTT 시리즈가 줄 수 없는 무언가를 준다고 믿습니다. 映画館っていう空間で、作品を見る体験っていうものの特殊性みたいなもの、そういう体験も素敵だよっていうことを伝えていければいいなと思ってます。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로 팬들과 만났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당분간 영화 작업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전남 지역 환경에 맞는 우수꿀벌을 길러 보급하는 시설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폐사로 어려움을 겪어온 양봉 농가로서는 희소식인데요. 김범환 기자입니다. 영광 향화도항에서 100길로 1시간 12여 분. 달이 지는 풍광이 멋지기로 이름난 섬이 나옵니다. 예전에 새우젓의 주산지였던 나골도에 꿀벌 증식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이 양봉 농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양봉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외딴 섬에서 벌을 키우는 이유는 품종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 꿀벌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 혼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곳에서 순수하게 그런 원종의 품종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섬에다가 증식장을 두게 된 것입니다. 꿀벌 자원 육성 증식장에는 모두 2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해 여왕벌 100마리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증식장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이 앞으로 우리 꿀벌이 유전자의 보존과 증식, 보급을 위한 산실이 되기를.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 전체 수요의 16%에서 시작해 점차 우수품종의 꿀벌 보급 점유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충북 청주시 주택가에 설치된 생활 쓰레기장, 이른바 자원순환 정거장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설치를 원하는 수요도 함께 급증하지만 정작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성웅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주택가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자원순환 정거장 사업. 2009년부터 읍면 지역에 6개소가 설치된 후 중단됐다가 지난해 말 동지역을 중심으로 5개소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기존 시설은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구조 등의 문제가 지적됐는데 시는 공간 배치와 내부 구조를 전면 개선하면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거 한 이후로는 아무 때나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재활용을 분리를 딱딱 하니까 집에 있는 이런 버릴 것들이 참 좋다. 주민들의 호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공정까지 연간 10건도 되지 않던 설치 요청은 올해 초에만 40건에 달하고 절반가량이 동지역에 집중돼 도심 지역에서도 자원순환 정거장의 필요성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올해 신규 설치 예정은 15개소에 그칩니다. 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설치 장소를 늘리고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안내도 가능하게 해 스마트한 환경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수요를 받아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장 무단 투기가 심하거나 재활용을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재활용 취약 지역에 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택 밀집 지역 무단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 정거장의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청주시의 수요에 걸맞은 공급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노동조합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6.4%가 노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노조 조합원의 경우 노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1%였습니다. 노동조합이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묻자 고용 안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1위로 32.9%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황금 연휴의 셋째 날이기도 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지방 방향의 정체가 매우 길게 또 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은 연휴를 마무리하는 분들 또한 많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따라서 오늘 고속도로엔 귀경 차량이 많겠고요. 특히 저녁 6시에서 7시 서울 방향으로 최대 혼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대부분 소통 상태 괜찮은데요. 돌발 구간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지난 새벽 4시 23분경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1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요. 전면부에서 살펴본 모습입니다. 곡선 구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추가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하면서 통과해 주셔야겠고요. 또한 틈틈이 졸음 쉼터나 휴게소 들러서 쉬었다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아직 교통량은 없어서 잠시 후 7시부터 시행되는 신탄진과 한남 사이의 공휴일 버스 전용 차로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권으로 이어지는 노선들은 나들이 정체가 일찌감치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서종 부근에서 4km 구간의 정체 이어지고요. 52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입 구간인 초월터널 구간에서 차 간격을 바짝 좁힙니다. 하지만 50번 영동고속도로 이용해 강릉 쪽으로 가는 게 소통 상태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흐리기만 한데요.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에도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지방은 5mm 미만, 남부도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흐린 가운데 서쪽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9.4도, 안동 5.3도, 부산 12.4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구, 창원은 21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차트 2부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